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수도권에도요 알록달록 단풍이 한창입니다. 단풍의 절정은 곧 가을이 끝난다 이 뜻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말 가까운 곳에 단풍길을 걸으면서 여유를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단풍을 보려면요 또 한 해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매일경제 일면 톡기사입니다. 15억이 넘어가도 주택담보대출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규제가 돼 있죠. 이거를 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에요 담보대출 비율 50%까지 해준다. 지금은 굉장히 낮게 설정됐는데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심상치 않죠.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런 소리 많이 들리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 그리고 곧 시행한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어제 정부가요 비상 경제 민생 회의를 생중계를 통해서 전달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음 동아일보 보시죠. 자, 신보 보증도 안 통한다. AAA, 트리플 A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채권, 증권이거든요. 이것도 다 팔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신용보증기금은요, 중소기업들이요, 신용도가 조금 약한 중소기업들이 좀 의존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대기업들도 여기에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잘 팔리지 않는답니다. 자본시장,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정부가 뭔가를 대책을 대고 조금씩 수수르고는 있습니다만 뭔가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시죠. 자, 이쪽 끝에 2단 기사로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시대가 막을 열었다. 입사 31년, 부친 별세 2년 만에 삼성전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어제도요 사실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 있었는데 기자들 만나서 여러 가지 각오를 밝혔는데요.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일면에 이렇게 사진과 함께 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해 보죠. 자, 이쪽 아래쪽에 있군요. 해군 7년 만에 일본 관함식 참가한다. 일본으로부터 초청을 받았거든요. 자, 다음 달 6일 군수지원함 소양함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자, 일본 해군. 우리는 우길기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길기 향의 경례. 원래 관함식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국민 정서상 과연 맞을 것인가? 정부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했다. 일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민현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엔 매일경제의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여론전입니다. 뭔가 의견이 충돌하고 있죠? 그럼 여론에 호소를 한다. 자, 정치에서는 사실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어제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월북 근거 충분하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회견이 끝난 지 여당에서는 이거 가해자들의 방탄회견입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죠. 여기 사진 좀 봐주실까요? 일단 보면은요, 여기 이재명 당대표도 있고요. 그 옆에 문재인 정부 때 외교 안보 라인을 책임졌던 인물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뒤에 좀 생략되는데요. 이게요, 두 가지 사안, 이른바 서해, 동해에서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이 표현이 여야가 다르게 쓰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어제는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작은 제목으로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박지원, 첩보에 월북 의사 이런 게 담겨 있다. 이게 파악이 됐다. 그러자 여당에서는요. 무슨 소리입니까? 월북 북한군이 딱 한 번 언급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월북으로 몰아간 거다. 또
또 여당은 이렇게 지적하고요. 여기 보시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은폐 시도, 그러니까 지금 뭐가 삭제됐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은폐 시도 없었다. 보고받은 자료 삭제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 지키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떳떳하면 당시 정보 공개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 왜 공개 안 했습니까? 왜 막았습니까? 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쭉 어제 전개가 됐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단서가 있는데 월북을 정부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은폐를 안 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밝혔던 것이고요.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남북 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이게 꽤 벌써 시간이 됐죠. 그러니까 월북 여부예요. 월북 여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별 무슨 정보를 통해서 이게 파악이 됐다. 그러니까 그거 맞는 거다. 근데 그것만 갖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하냐. 이렇게 싸움이 뭐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 정보를 삭제했는가 아닌가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등장을 했죠. 이 피살 대신 그 공무원분께서 구명조끼 뭔가를 입었는데 거기에 중국 간차체가 써 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건 어떤 정황이냐? 뭐 이런 쟁점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거에 대해서도 뭐 설명했고요. 또 반박하는 여당 쪽의 입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사 하나 더 확인해 보죠. 노영민 등 첩보 삭제 지시 안 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쟁점이죠. 검찰 쪽에서 특히 감사원 쪽에서 이 부분 굉장히 문제 삼았죠. 근데 검찰 객관적 증거 있다. 이렇게 또 상황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김건옥 소장님. 일단 3명의 회견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도 동참을 했어요. 그 회견에. 그러니까 지지를 한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의 안보실장,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엄청난 자리들입니다. 그 전직들이 모여서 회견한 겁니다. 다 수사 대상에 또 올라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런데 여론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기전에 돌입한 것 같기도 합니다. 향후에 어떤 재판도 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요. 자, 그러나 지금 수사 방향과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 이거 돌이킬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론전의 양상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외교라인의 수장들이 이렇게 모두 한 자리에 모인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야당 제1당이죠. 국회에서는. 예. 1당의 대표까지 참석을 했어요. 예. 여기다 힘을 실어주는 거죠.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왜 발생됐느냐. 사실은 검찰과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의사실인데 이게 검찰이 수사 상황이고 피의사실인데 요즘은 피의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를 공개를 합니다. 이게 불법이잖아요.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게 막 나오니 여론이 악화되고 일방적으로 검찰이나 감사원의 주장이 사실로 인식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뭐 전 정부 고위 관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서 알려진 내용들은 감사원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지만 그거는 감사원과 검찰의 일방적인 파악한 내용일 뿐이다. 그렇죠. 아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조작했느냐, 월북으로 조작했느냐,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삭제했느냐, 의도적으로 조작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분들의 주장은 조작이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월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증거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SI라는 데서는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사실상 SI로 월북이란 판단할 때에는 미국 자료들이 항상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국방부 자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자료까지 같이 포함돼서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한 것인데 이거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월북이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탄핵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자료들이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되는데 제공은 안 되고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그 당시에는 월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고 또
또 하나가 이제 삭제 문제잖아요. 이게 은폐 의도가 있었다. 예. 근데 지금 이분들의 얘기는 열람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그렇게 줄인 것이다라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원본은 전혀 삭제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삭제라는 그게 예. 가능할까? 예. 왜냐면 그거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전 정부의 어떤 외교 안보 라인이 굉장히 억울하고 예.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는 어떤 여론전으로 매도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쾌감 뭐 이런 예. 것들이 어제 3명이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그런 장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현주 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의 어떤 최근에 감사 결과 발표돼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방향은 그렇습니다. 뭔가 이 사안과 관해서 조작과 삭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혐의를 두고 지금 수사 방향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수사 이후에는 재판이 과정이 진행됐고요. 재판에서 최종 판단하겠지만 검찰은 지금 공정히 입증에 자신 있는 거 아니냐. 방금 본 기사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국민의힘 뭐 소속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열람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뭐 내용 일부를 갖다가 조정을 했다라는 예. 건데 사실은 이 어떤 내용을 편집한다는 얘기잖아요. 어. 편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왜곡될 수도 있고요. 진위가 더 핵심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미 막 발표된 바와 같이 언론에 많이 나왔죠. 26차례 내용이 삭제된 기록들이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밈스에. 그런 것들은 왜 그런 것들을 편집했는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원본이 있다고 그럼 원본 다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그걸 또 손을 예. 댔느냐의 문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월북이라고 그럼 단정지을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예. 서해상에서 그렇게 유파가 돼서 예. 실족이 나서 예. 지금 생명이 위협한 위기에 있는 처한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보고된 상황에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고 월북이라고 단정을 했냐는 거예요. 지금 어제 회견에서도 그렇고 그전에서도 이제 정부의 보고에서는 SI 정보를 통해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파악이 됐다. 네, 단어 이거거든요, 하나가 근거는 나왔다는 지금? 건데 예. 어제 이게 하태경 의원 말에 따르면 북한군이 예. 서해 공무원에게 월북이냐 아니냐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 맥락상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단어 하나가 파악이 됐다고 해서 그게 그 맥락을 갖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니다라는 뜻입니까? 네. 그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 그 공해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위기에 처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평가도 그러니까 있지 위급한 않았습니까?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런 얘기를 꺼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아. 그런데 그 대통령실 통화대에서 예. 그걸 단정적으로 월북이야.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겠어. 그래서 거기서 불에 타 죽는 그 상황까지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 왜 26차례 정도 그 정보를 삭제했는지 삭제가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예. 그 월북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왜 청와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유엔의 종전 연설에 그렇게 초점을 두었는지 그 부분에 저는 국민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언기 요청하시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발언기 한 1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아마 또 민현주 의원님께서 또 반박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충돌 과정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굉장한 공을 들였고요. 유엔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내는 자리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른바 이 지금 여당의 시각은 북한에 대해 눈치를 보다가 이걸 서둘러서 빨리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한 것뿐이다. 이게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요. 자, 김광수 소장님.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을 예. 사살한 거 예. 그리고 그거를 소각한 거 그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건 예. 뭐 모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규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뭐 거기에는 어떤 것으로 이견이 그건 이유가 될 수 존재하지 없습니다.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면 사실은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해요. 예.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냐. 여야 의원이 같이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월북으로 합의가 되고 예. 월북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 이견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이분들이 월북으로 파악을 했는지 판단을 했는지 그 회의록부터 공개를 하면 사실상 많은 당시 국방위의 보고를 받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했는데 그 회의록부터 좀 그렇죠. 공개하자. 의문점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뭐 밈스에 있는 것들이 왜 그러면 삭제가 됐느냐. 밈스에 있는 것들이 몇천 건씩 한 해에 삭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만 딱 몇 건이 삭제됐으니 이게 조작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예. 이 삭제된 건수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감사원에서 얘기했던 뭐 북한 이제 중국 배라든가 예. 또는 뭐 한자가 예, 적혀 예. 있는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 파악을 못했었다는 얘기들이 어제 나오거든요. 설명은 그때 당시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예. 중국 배가 올라갔을 때 구조됐을 때 사실 한국에 연락을 해달라거나 예. 아니면 중국으로 날 데려달라거나 한국으로 데려달라거나 그렇게 했으면 거기까지 안 갔을 텐데 왜 다시 구명조끼를 입고서 북한 해역까지 가게 된 건지는 예. 굉장히 사실은 미스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사원이 얘기를 하려면 그 정도까지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지금 장혜철 이사님께서 발언께 요청을 하셨어요. 손을 드셨는데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 당시 국방위에 참석했던 대표적인 국민의힘 의원이 한기호 의원인데요. 예. 최근 언론 인터뷰를 보면 그때 국방부에서 이 SI 자료라고 하는 특수감청 보안 자료를 직접 공개한 것이 아니라 예.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월북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에서 월북 정황 짜맞춰서 설명한 걸 듣고 월북이구나라고 했고 지금 와서 다른 단서들이 드러나자 예. 본인도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한기호 의원이 말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뭔가 이 원천 자료 예. 메인 소스가 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을 내린 건 아니고요. 다 차치하고 감사원 감사 보고에 따르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요. 예. 오후 5시 반에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어선, 함선 예. 이거 만난 게 접촉한 게 알려졌는데 7시 반에 퇴근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우리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예. 북한군 배를 만난 지 보고가 들어온 2시간 뒤에 이분은 뭐 저녁을 드시러 갔는지 소주 한잔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근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무슨 염치로 저 자리에 나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안요 꽤 오랫동안 진행됐죠. 공방이요. 근데 이제 궁금한 지점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할 시간이 꽤 있었다. 뭐 6시간이라는 얘기도 꽤 여러 가지 있었다. 근데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 나왔죠. 구명조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걸로 보이는 구명조끼를 입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이거는 지금 아직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수사가 진행되지만 단서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우선 이겁니다. 당시에 보고 과정에 오갔던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공개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방금 패널 분석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국방부에서 보고됐던 내용들, 오갔던 말들 이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여기에 진짜 어떤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주제 뭐 어제 기자회견 가졌지만 그냥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